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올 한 해, 작년부터 이 금리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자 큰 것 같은데, 자, 지난 12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에 내년 금리를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 했을 때 5.1%로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5.1%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또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일단 지난주 FOMC에서는 중간값을 5.1로 찍었네요. 네. 내년도 말이 5.1이니까 일단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금리를 내릴 의지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점도표가 나와 있지만 19명이 이제 점을 찍는데 17명이 5% 이상을 찍었어요. 네. 그중에서 7분은 5.5 이상을 찍었습니다. 5.5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적어도 5.0에서 최종 금리가 형성될 가능성보다는 5.25에서 형성될 가능성, 즉 내년 2월 1일 FOMC에서 내년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를 12월에 이어서 한 번 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연준 위원들은 강한 어쨌든 그 시사점을 준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반응이 떨떠름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아마도 이게 포커 게임 같은 걸 할 때 패가 불리하면 약간 허풍을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블러핑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블러핑을 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넉넉한 통화 정책을 네.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때 블러핑을 해도 되나요? 근데 이게 시장과 좀 소통이 아무튼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예. 시장은 못 올릴 거야. 2월 1일에도 25bp, 그리고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두 번째 FOMC에 또 베이비 스텝 25bp 올려서 최종 금리가 5.0으로 될 거야. 5.25보다는 5.0에 조금 확률을 높게 지금 CME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내년 3월에는 통화정책 회의가 일단 금리 인상은 종료되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종 금리가 5.0이냐, 5.25냐, 2월 1일 날 FOMC에서 25bp냐, 50bp냐, 네. 이 정도의 차이에서 지금 시장과 약간 줄다리기 심리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FOMC 이후에 지금 그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 피벗 수용이 쉽지 않은 연준 같습니다. 시장과의 괴리가 조금 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진정한 피벗은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기일 텐데 점도표상으로는 일단 내년도 금리 인하는 없다. 네. 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계속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듯이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가 이제 좋게 나오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대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늘 바뀌어왔습니다. 네. 네, 위든 아래든 늘 바뀌어왔기 때문에 결국엔 내년 초에 나오는 특히 1월과 2월에 나오는 고용시장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또 여러 가지 생산자 물가 지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게 안 떨어진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지금 서비스업 임금 물가라든지 또 주거비라든지 이런 게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 생각은 무조건 떨어진다.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고용을 감축시키고 있고 또 고용 시장이 지금은 타이트하지만 앞으로 조금 그 고용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이완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지금 6.4%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결국 경기가 조금 내려가면서 임금 상승률도 둔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 말이나 늦어도 2024년 해가 바뀌어서 후년 초에는
피벗을 하지 않을까,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기는 내년 1분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이 가장 큰 시기요. 네, 네. 네, 24년 초는 좀 아직 좀 먼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연준이 통화 긴축을 계속 고삐를 조이면서 소비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따라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공포까지 뭐 단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그 연준이 어쨌든 뭐 경기에 대해서 그 경제 전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네. 9월 달만 해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2로 봤다가 이번에는 0.5%로 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한 0.5% 성장할 걸로 이제 수정 전망을 했거든요. 문제는 방향성이죠. 1.2%에서 0.5%로 떨어뜨리고 실업률도 4.4에서 4.6으로 올린 것은 경기가 좀 심각하게 침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준이 인정한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0%에 가까운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경기 침체는 옵니다. 그리고 고용 시장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소비가 좀 둔화되는 것이 연준의 사실은 목표죠. 네. 소비를 좀 둔화시키고 11월 소매 판매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마이너스 0.6. 이게 굉장히 그 큰 폭으로 전월 대비 네. 후퇴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달성하고 있는데 고용 시장이 워낙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네. 소비가 둔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좀 아래쪽으로 소비도 둔화되고 물가도 또 안정되고 네. 임금도 꺾이고 이런 쪽으로 방향은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은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은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달러가 이제 약세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04원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약보합세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1,300원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강달러는 이제 저물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1달러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발 킹달러는 일단은 마무리된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유로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유로존도 지금 지난주에 통화정책 회의를 했습니다만 75bp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현재 2.50에서 3.5 내지 3.75까지 지금 시장이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양국의 금리 차이에 따른 달러 강세의 어쨌든 종식은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이제 동시에 같이 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는 안전 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달러가 아주 약하게 간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약달러가 진행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원달러도 조금 강세로 가기에는 1250원 선이라는 굉장히 두터운 지지선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위로 다시 뭐 한두 달 내에 1,400원까지 터치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만 내년도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강하게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면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세계 경기 침체가 가장 극점에 달하는 불안한 그러한 2분기 정도에 다시 한번 1,400원 정도를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차 달러 강세는 남았지만 지금은 연말 연초에는 일단 숨고르기 과정에서 그럼 정리를 해보면 네네. 긴장의 끈은 놓지 말자 뭐 이렇게 좀 맞습니다. 해석을 하면 네. 되겠습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 되면서 좀 연말 랠리도 오고 그러면 산타 랠리까지 와서 많은 분들이 좀 따뜻하게 연말을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지금 연말 랠리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연말 연초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조금 일찍 오시는 바람에 네. 지금 연말이 약간 뭐 애매한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앞서 쭉 말씀을 나눴듯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또 실적의 둔화로 인한
약세장이 한 번 더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위험 관리를 계속 하시면서 종목별로 조금 슬림화 전략, 조금 종목 가지수를 줄이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연말 연초에 조금 주요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성장형 실적줄은 일단 저점에 지금 매수할 만한 시점이 아니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요. 지금 주가가 많이 싸진 실적형 성장주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 매크로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매크로보다는 종목별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